108회 기출문제 3번 부가세와 관련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1번입니다. 자, 202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는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신용카드 발행직계표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밑에는 신용카드 매입이니까 이걸 보시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 메뉴에서 자, 신용카드 매출 등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로 들어가시고요. 자, 기간은 2기 예정 신고니까 2기 예정이면은 언제부터 언제죠, 여러분?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2기 예정이니까요. 자, 문제 보시면 7월 17일 날 제품 매출 400에 40. 자, 그러면 요 제품 매출 400에 40인데 신용카드로 매출했으니까 매출에 카가로 입력을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신용카드 쪽에 과세분에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발행금액 직계표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금액이 기재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440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8월 21일 날 신용카드로 300에 30만 원 물건을 팔았죠. 그런데 자, 전자생계화서를 발급하고 카드로 결제받은 게 330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로 매출을 한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로 300에 30 매출을 하고 카드 결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의 과세로 해서 세금계산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매출의 과세로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고 대신에 카드 결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기표에서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자, 신용카드 결제된 금액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얼마다 라고 여기다가 따로 표시를 또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40에다가 330이 더해지면 770만 원의 카드 결제가 지금 된 거죠. 우리가 8월 21일까지 보면 근데 이 770 중에 330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에 20만 원 신용카드로 매출한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매출의 카가니까 770에다가 220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용카드 과세 매출은 990이다. 근데 이 990 카드 결제된 것 중에 330은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닫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2기 예정이니까 2기 예정이면 7월에서 9월이죠. 자, 들어가시고 자, 문제 보니까 신용카드 매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자, 7월 11일 날 가람한테 사무실 문구 구입을 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받은 거죠. 이건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매입의 카가로 해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주식회사 기쁨한테 8월 15일 날 거래처 선물을 구입하면서 매입을 한 거죠, 카드로. 자,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신용카드 매입이니까 일반 전표에다가 그냥 기업 업무 추진비 55,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잡아줬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부가세 신고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는 매입의 카가나 매입의 현가로 매입세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분에 대한 내역서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자금성에서 직원 간식 구입한 거는 가능하죠. 이것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람과하고 자금성 거를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같이. 자, 날짜가 7월 11일이죠. 자, 7월 11일. 자, 07, 10일. 자, 그 다음에, 자, 현금 영수증, 복지카드, 사업용카드, 신용카드인데, 지금 문제 보시면은, 자, 가람한테 구입한 거는 법인카드예요. 법인카드는 사업용 카드예요. 그래서 3번 사업용 카드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F2번 눌러서 가람을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드는 F2번 눌러보시면 신한카드, 법인 신한카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금액, 요 번호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법인 신한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금액은 7만 원과 7천 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업체한테 선물 구입한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접대와 관련된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자금성 간식 구입한 거. 자, 이건 가능하죠? 그러면 9월 27일. 자, 여러분, 종업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원 개인 카드 쓴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직원 개인 카드는 사업용 카드가 아니니까 신용카드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금성 이렇게요. 카드 번호는 문제 보시면은 직원 카드 번호 요 번호죠. 3333 시작하는 거 요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금액은 만 원에 1,000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닫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에서 6월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1월 5일 날 정성 주식회사한테 지금 외상매출금 받을 게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부도 발생일이 언제죠, 여러분? 3월 31일이죠. 자,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6을 더해보면 9월, 10월 1일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4, 5, 6월 달 신고할 때 시점에서는 아직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죠? 그럼 이거는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거죠.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될 때만 우리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 24년도 9월 1일 날 발생된 바드러움이 770이 있는데 부도 발생일이 작년 11월 1일입니다. 그럼 여기다 6개월을 더해 보시면 6개월이 경과된 날이 언젠가요, 여러분? 12월. 그렇죠? 그리고 1, 2, 3, 4, 5니까 언제겠어요, 여러분? 자, 6개월이 경과된 시점. 자,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은 자, 5월 2일이 되겠네요. 그죠? 자, 11월 1일이니까 12월 1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되니까 5월 1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이고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은 5월 2일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25년도 5월 2일이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이다. 그때가 대손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5월 2일이면 지금 우리가 7월이니까 신고하는 시점이 그죠? 6개월이 지났죠. 자, 이거는 인정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6개월이 경과가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2년 5월 10일 거. 자, 이거는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이것도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죠. 이것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자, 단기대여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될까? 자,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공제가 될까라는 건데요. 여러분, 단기대여금은 이거는 물건을 팔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손세 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못 받게 됐을 때 그 부가세를 공제받는 거잖아요. 대손세액 공제는. 대여금은 물건을 판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대여금에 대해서는 여기 부가세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건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죠? 자,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전기의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매출채권 550이 550 중에서 50%가 올해 5월 10일에 회수가 됐대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회수가 됐으면 부가세를 다시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니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수가 됐을 때는. 자, 그러면 지금 입력해야 될 거는 요 수성과하고 금성과하고, 그죠? 그리고 요 비담한테 회수했던 거를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거. 요 세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 메뉴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들어가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25년도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거 어떤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거 수성 거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수성 거 당초 공급일이 언제예요? 문제 보시면 2024년도 9월 1일 날 공급을 했고, 자, 수성 주식회사 거 받으러 770.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되니까 부도 발생한 게 24년도 11월 1일이니까 6개월이 경과되는 것은 5월 2일이죠. 다음 연도. 그래서 2025년도 5월 2일이죠. 그죠? 이렇게. 자, 금액 770만 원 입력해 주시면은 금액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거래처는 수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대손 사유는 그렇죠. 6개월 경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입력해야 되죠? 금성 거 입력해야 되는 거죠. 자, 2022년도 5월 10일 날 발생이 됐고요. 자, 대손 확정은 소멸시효가 안성된 날인 2025년도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5월 10일. 5월 10일. 자, 금액은 얼마라고 돼 있으시죠? 550. 문제 보시면 550. 자, 거래처는 금성이다라는 거죠. 네, 금성 주식회사. 그 다음에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부가세가 거기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550만 원 중에 50%를 회수했대요. 그럼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 곱하기 50% 하면 27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문제 보시면 공급일자가 2024년도 1월 15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회수된 날이 언제예요? 지금 2025년도 5월 10일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회수를 했으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요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수가 된 건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5만 원만큼은 마이너스로. 그래서 25만 원만큼은 요번에 공제받을 거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회수했을 때는 다시 마이너스로 입력한다는 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마이너스로 입력한다는 거. 자, 거래처가 어디죠? 여러분 보니까 비담이라고 돼 있죠. 그죠? 비담.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대손채권 회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대손채권 회수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반복해서 문제 읽어보고 입력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번입니다. 25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및 마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데이터 변환을 연도 변환을 하시면 마감이 풀리다 보니까 마감을 해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기출문제를 앞에서부터 쭉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한번 풀어보면, 자, 1기 예정 신고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시고요. 자, 1기 예정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마감이 안 돼 있죠. 이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에서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마감이 되어 있을 건데, 저희 이제 기출문제 데이터를 변환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감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 여기 신고서에 지금 들어간 게 생계안서에 대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메뉴에서 생계안서 합계표로 들어가서 우선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기 예정 신고니까 1월부터 3월이죠.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마감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에서 마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서 내역도 있나 봐요. 그럼 계산서 마감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서 계산서 내역도 있으면은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이렇게 마감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서 마감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문제 지문이 나왔으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마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자신고로 들어가서 자,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제작 눌러주시고요. 자, 비밀번호는 1234, 1234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시된 대로 1234, 1234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가기 눌러서 자, 요 안내창이 나오시면 이걸 닫고 자,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 ENC로 시작하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형식 검증하기에서 1, 2, 3, 4, 1, 2, 3, 4 그리고 확인 그리고 순차적으로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 전자파일 제출, 전자파일 제출하기, 확인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신고 하는 것까지 한번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 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결산은 항상 5문제가 나오죠. 그죠? 자, 1번입니다. 자, 올해 25년도 6월 1일 날 제조 공장에 대한 보험료. 자, 보험 기간이 보니까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말까지 300만 원을 전액 납입하고 즉시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로 처리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5월 말까지니까 30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에 보면 125만 원은 내년도의 보험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 올해 보험료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의 비용은 내년도로 이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회계관리의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이걸로 들어가서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차변에 내년도 비용으로 이연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선급 비용으로 해서 125만 원이 나오죠. 12분의 5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25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를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조니까 500번대를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통예금 잔액, 우리은행 잔액이 마이너스 720이래요. 마이너스 통장인가 보죠? 자, 거래처 원장을 확인해 보니 마이너스 통장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서 돈이 나갔겠어요. 이 마이너스 난 것만큼 은행에서 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큼 내가 돈을 빌려서 이미 쓴 거니까 요 마이너스 난 금액만큼 대변의 단기 차입금을 잡고 차변의 보통 예금을 빌려서 이미 썼죠. 그래서 우선은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보통 예금을 빌려서 쓴 거니까 마이너스 난 것만큼 보통 예금을 빌려서 쓴 거니까 마이너스 난 것만큼 자, 그럼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한 금액이 얼마죠? 720. 자, 대변에, 자, 이거는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으로, 자, 우리은행한테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답에는 보통 대금액 은행거래처 코드는 걸려있지 않은데, 뭐 이거를 걸지 않으셨어도 정답으로 인정해 줬을 건데, 뭐 우선 우리은행 통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되고, 채권 채무는 반드시 또 걸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입니다. 다음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 내역이다. 자,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이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니까 178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의 내역이다. 이를 반영하여 매도 가능 증권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올해가 25년도인데, 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1억 5,900에 취득을 했고요. 작년 기말에 공정가치가 떨어졌죠. 자, 그러면 5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떨어진 거죠. 근데 올해 또 떨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올해 매도 가능 증권이 떨어져 가지고 평가 손실이 났는데, 만약에 작년에 평가 이익이 있었다면 그 이익을 먼저 상기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평가 손실로 하는 거지만, 작년도 평가 손실, 올해도 평가 손실이니까 그냥 손실을 다 평가 손실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은 1,500, 1억 5,800이죠? 1억 5,850으로 평가를 해놨고, 근데 올해 기말에 1억 3,500으로 또 떨어진 거죠. 그럼 1억 5,850 빼기 1억 3,500 하게 되면 2,350만 원이 손실 난 겁니다. 그럼 이건 바로 손실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 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2,350. 자, 그리고 대변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인데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코드번호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밑에 5번은 이거는 지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특허권,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이네요. 취득원가가 455만 원. 자, 내용수 7년이고요. 정액법이고요. 취득은 23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25년도에는 1년 다 사용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455만 원 나누기 7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시죠? 65만 원이 나오시죠? 65만 원을 올해 상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래서 455만 원 나누기 7. 왜냐하면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요. 우리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서 내용요소를 나누는 건데,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취득원가의 전체 내용요소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 인식해야 될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는 6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4번하고 5번은 우리가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반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요거를 닫고요.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돼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은 상단의 대손 상각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문제 지문 다시 보시면 1%니까 1%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하는 거니까 외상매출금 이 금액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수금 248만 원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대여금은 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지우시면은 내용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반영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요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 상각에 외상매출금의 금액이 반영됐고, 자,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니까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영업의 비용 안에 기타의 대손상가계에 미수금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 생각하는 게 있었죠? 자, 요 금액이 얼마다? 65만 원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위쪽으로 가보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무형자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특허권에 대해서 우리 아까 얼마였죠? 65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반드시 뭘 클릭하셔야지 분기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결차 결대로 해서 분기가 생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까지 풀어보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